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전복 양식하고 있는 기어 2년차 홍기수라고 합니다. 그냥 내 시간이죠. 편하고 내 뜻대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직장 생활은 틀에 박혀 있잖아요. 출근해서 퇴근까지. 그 생활도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해요. 내 거니까. 새벽같이 나가갖고 저녁 늦게까지. 그만큼 이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면은 이제 기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시원하게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 바다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가 지정한 청정바다인데요. 통영 하면 역시 굴이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은 전복도 생산한다고 하네요. 지금 전복에 먹이 주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먹이로는 다시마와 미역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생미역을 주지 않고 건 다시마를 주나요? 지금 시기에는 생미역이랑 다시마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 여름에 다시마를 말려놓은 거를 구입해가지고 건다시마를 이제 생미역 나오기 전에 계속 굶길 수 없으니까는 이제 요걸로 이제 버티는 거죠. 들어가면은 우리 사람 먹는 것처럼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복이 이걸 먹어요. 이곳을 운영하는 기수 씨는 한때 태평양과 대서양을 휘젓던 잘 나가던 항해사였습니다. 이후 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실직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전화위복이라고 했던가요? 기수 씨는 그렇게 운명처럼 귀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상선 항해사 출신이고요. 상선을 한 5년 정도 타고 통영에 조선소로 취직을 했어요. 조선소에서도 이제 선박 이동직, 시운전 이런 쪽으로 13년 근무했고요. 그리고 나서 조선 경기가 나빠지면서 무급 휴직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 찰나에 이제 가리비 배양장이랑 굴 박신장 이런 쪽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걸 한번 내가 직접 운영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 찰나에 이제 어민 후계자 그쪽에서 이제 전복 양식장을 만들었어요. 어민 후계자만 쓸 수 있는. 그래갖고 저는 이제 기여도 하면서 어민 후계자도 다시 준비를 했죠. 내려올 때 조심하고. 나름 꼼꼼히 준비하고 다른 양식장에서 일도 해봤지만 막상 내 양식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복을 키우는 노하우도 없고 먹이인 미역도 잘 키우질 못해 막막하기만 했다는데요. 그때는 정말 귀여를 후회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기수 씨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인가 봐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형님 안 만났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완도에 왕세호 기어 닥터분이 계세요. 그 형님을 소개를 시켜줬죠. 그래서 그때 잠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5일 뒤 정도에 완도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고민은 해결했느냐. 저보다 완도 형님이 저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여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 길로 바로 기수 씨는 전복의 본고장인 완도로 달려갔습니다. 완도 형님은 전복 생산의 크고 작은 노하우를 정말 아낌없이 몽땅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또한
전복의 먹이인 미역을 키우는 방법과 장비도 든든하게 지원해줬다고 하네요. 기수 씨, 혹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형님이 그럼 이런 장비가 있는데 와서 갖고 가서 써. 배도 뭔가 특별하게 내가 써야 되는 시설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일이 잘 안 됐었어요. 워낙 초보인데다가 장비도 뭔가 안 따라주니까는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형님이 와서 장비도 좀 바꿔주고 여타 많이 해결을 해주고 갔어요. 지금도 전화를 자주 해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마음씨 넉넉한 완도 형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게요. 수야. 형님, 응. 저 오늘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거든요. 응. 유튜브? 예. 응. 제가 뭐 딱히 뭐 얘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응. 형님 얘기 많이 했어요. 왜? 형님 와갖고 배 수리해 준 거랑 고쳐준 거, 뭐 장비 빌려주고 미역 해준 거, 뭐 도움 받은 거 얘기했지 뭐. 그 충원이 형님도 얘기했습니다. 미래수산 TV? 예. 형님도 시간 날 때 구독해 주세요. 찍은 거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형님한테 도움 많이 받은 거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알았어. 나중에 예. 통하자. 예, 형님. 응. 네, 휴성이 형님, 뭐 충원이 형님 두 분 다 저한테 진짜 많이 도움되고, 예. 앞으로도 저 또한 이제 언젠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 이제 만약에 통영으로 이제 기여를 하시러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근데 그 대상자가 전복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형님처럼 이제 지금 막 기여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바닷사람들만의 내리사랑이랄까요? 완도 형님들에게서 아낌없이 받았던 사랑이 이제는 기수 씨를 거쳐 귀여를 준비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계속 전해지겠죠. 아직 배워야 하고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천천히 그리고 단단히 자라는 전복처럼 기수 씨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귀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체험해보고 꼼꼼히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맨 땅에 헤딩이라는 식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기여를 하겠다고 찾아오면은 안 돼요. 이제 와갖고 자기가 어떤 어종을 할 것인지를 막연하게 정하기보다는 뭐 저처럼 뭐 굴박 신장도 가서 일해보고 가리비도 일해보고 뭐 멍게 일해보고 이런 쪽으로 다 일해본 다음에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 정하고 거기에 최소 2년은 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이제 기여라는 걸 선택을 해야죠. 기수 씨를 만나기 위해 수산 전문 컨설턴트인 서윤기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전복 지폐를 처음 넣은 게 언제예요? 처음 넣은 거는 기여하기 전에 넣었어요. 2019년 11월 첫 입식. 19년 11월. 예, 그러니까 종묘를 사였다 그죠? 예, 그렇죠. 그때 한 3cm, 각 폭이 23. 예, 23. 예. 그 당시에 그 배양장에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첫 거래다 보니까는 좀 그래도 괜찮은 거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두그룹을 그렇죠. 가져와야 예. 선두그룹하고 뒤에 예. 그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좀 말 그대로 일단은 가격 차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작고 분명히 선두그룹을 사면은 좋은 건 알지만은 그만큼 작아지는 거죠, 마리수가. 15만 넣을 거 좋은 거 사면은 10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폐사도 생각해야 되고 예, 예.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민들이 예. 그 종묘를 살 때 그 두 가지 유혹에 예. 예, 갈등을 한다고. 근데 잘 크는 선두그룹을 돈을 좀 더 줘서 예. 미수를 줄여서라도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 그렇죠. 그죠? 분명히 그게 맞는 거 아는데 그렇게 봐왔고 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기여 자금을 받았어요. 기여 자금으로 배 사고 가두리 사고 입식하고 그다음에 전복 빠듯했겠네. 집이랑 뭐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회전이 적어도 한 3년은 그저 입식하고 자금뿐만 아니고 제 퇴직금 어, 그리고 여지껏 벌어온 어. 거까지 다 집어넣어도 모자랐어요. 그 용왕님한테 적금년하는 거잖아. 아 근데 이게 적금이라는 게 예. 이게 종신보험도 아니고 너무 많이 들어가요. 3년 동안에 계속 아니 계속 물 밑에 예. 이 정도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도- 2019년 11월부터 20년, 예. 21년 예. 지금 수확을 언제부터 했어요? 22년 설 22년 이제 그러면은 2월 달 예, 정도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11월이니까 20년, 21년 만 2년 2년 27개월 2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제 출하를 했다. 예, 예. 요거 키우면서 기술적으로 예. 힘들고 어려웠던 폐사도 좀 일어나고 할 작년에. 건데 작년에 고소온기에 30도 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님들한테 도대체 30도라는 수온이 올라간 적이 있냐고. 오래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대요. 근데 왜 그게 내가 기여하고 다음 해에 30도라는 해수 온도가 터져가지고 폐사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아, 맞아. 그냥 찍히는 온도가 30도였어요. 그때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먹이 이게 주면 안 되는데. 먹이는 어차피 안 주는데 예. 그 뭐 지금 와서 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만도 뭐 차가막도 좀 치고 뭐 이렇게 또 했어야 되는데 못 해준 게 또 좀 그런 거죠. 그때 가슴 한번 쓸어내리겠네. 저는 가슴 많이 쓸어내렸습니다. 어장 사고 나서 태풍에 바로 가두리 바로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두리가 부서졌다기보다는 엎어졌. 접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어거지로 다시 피고 했는데도 일단은 한번 그래 되고 나니까는 못 견디더라고요. 그럼 몇 년도에 그 20년도죠. 그때 그 저 생물 피해는 없었어요? 전복은 곧 뭐 예, 어차피 그 주변에 예. 있기는 있었을 건데 막 이래 겹치고 하면은 네, 생물 피해는 크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 다행이다 그래. 이제 태풍 온다고 해서 또 옮겨놓은 것도 있었고 음. 그나마 뭐 생물 피해 없었던 게 다행이겠죠. 다행이야. 가두리만 보죠. 이제 출하하면서 네. 그 몇 년 정도 출하하면 손익분기점 정도 갈 것 같아요. 일단 편하게 내가 좀 편해지겠다 하는 거는 향후 5년 보고 있고요. 작년에 넣은 거 그게 내후년에 이제 판매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판매가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고수온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생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출하 처음에 이었던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도 뭐 웬만큼 이제 된다라고 생각했고 작년에 넣은 거는 저 며칠 전에 그물갈이를 해봤는데 1년 차 한 5%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를 또 빈껍데기를 하나 다시 주웠었어요. 빈껍데기를 하나씩 주워갖고 도대체 몇 마리가 죽었나 보니까 96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5% 안에 들더라고요. 제가 2,000마리 넣었으니까는. 예. 이 정도면 이렇게 자연 폐사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 조선소에 있다가 예. 바다에 와가지고 일해보니까 본인하고 좀 맞아요. 어때요? 저는 수산이 아니고 해양 출신이거든요. 예. 해양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상선을 타고 따지고 보면 바다에서 여지껏 계속 일을 해왔지만은 그게 수산은 아니었어요. 해양수산부에 가요. 근데 이게 힘들기는 수산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조선소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수산 쪽에 굴 박신장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첫 해에 이제 굴을
굴 따러 가갖고 굴을 막 따고 뗏목에 앉아갖고 들어올 때 잠깐 앉아 있었는데 잠이 들었어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이거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제가 여지껏 뭐 19살 때부터 배를 타가지고 일을 해왔지만은 업무 강도가 와 이거는 내 평생 이 정도 힘든 일을 안 해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한 2달, 3달 하니까는 몸이 이제 적응이 되죠. 예,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홍합 묻은 부자 들어가지고 탁 때려야 되는데 이걸 들어 올리지를 못했어요. 조금씩 이제 하니까 이 근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3달쯤 하니까는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처럼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어렵지 않게 생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개선돼야 되는 게 어떤 것들이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기여를 하고 싶어서 오지 않습니까? 어장 가격이 너무 비싸요. 어장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전복 어장을 사든지 멍게 어장을 사든지 굴 어장을 사야 기여를 할까요? 매매를 하지 않을 뿐더러 3억이라는 기여 자금 갖고는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 때도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냐면은 국가에서 어장을 임대를 해달라 이거예요. 만들어 갖고 기여할 수 있게 어장값 만들고 제주도인가요? 어느 특정 지역에서는 어선도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배랑 가두리 아니면 양식장만 국가에서 임대식으로 해주면은 다른 거는 뭐 기여자금으로 해서 그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여자금 운영 자금으로만 쓰고 그렇죠. 장치나 장비, 즉 이제 배나 이런 것들도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임대해줘요. 매일 쓰는 거 아니잖아, 저것도 그죠? 이게 지금은 어차피 신규 면허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무조건 그 어장을 사야 되거든요. 그 3억이라는 기여 자금에 어장이 반 이상 차지하니까 그거 사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기여 자금만으로 기여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큰 덩어리를 하나만이라도 해결해 주면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한 사이클 돌았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기반도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 경험을 좀 다른 후배들, 그다음에 후배들이 자리 잡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어필을 해서 청년들이 여기 어촌에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좀 많이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경영인연합회 같이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해서 꼭 성공해가지고 몇 년 후에 모든 사람한테 밥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꼭 화이팅. 그렇게 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청정바다에서 싱싱하고 맛있는 전복 많이 만들어주세요. 기훈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